리크루팅을 할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파워 질문 3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개월 만에 100명의 조직을 세팅한 비법 중에 하나예요. 네, 안녕하세요. 신단장입니다. 오늘은 리크루팅 확률을 높이기 위한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많은 관리자분들이 알면서 놓치기도 하고 몰라서 놓치기도 해요.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었던 후보자가 있는데 놓치신 경험이 있다면 이 2가지 때문에 놓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회사 소개. 자, 많은 관리자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인이나 연고를 통해 리크루팅을 하다 보면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정형화된 회사 자료도 준비하지 않고 후보자를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물론 그 사람이 당신 하나만 믿고 들어왔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인이나 연고 또는 연고의 연고를 거쳐서 나와 친분이 없는 사람이 입사를 문의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회사 소개는 입사의 단계에 있어서 저는 천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년 이상 된 오랜 경력자들이 와서 이직을 문의할 때도요, 반드시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입사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입사를 문의할 때 내가 회사 소개를 하지 않으면요, 사실 회사를 알릴 기회는 이 사람이 입사한 후라도 사실 이 사람이 들을 기회가 없어요.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어쩌면 평생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회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설명회에서 들은 회사 소개를요, 이분이 돌아가셔서 다른 경력자들한테 꼭 전파를 한다는 거예요. 제 오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듣고 가셨는데 돌아오실 때는 둘이 돌아오시거나 셋이 다시 돌아오셔서 이 사람들한테 한 번 더 똑같이 설명해 줄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데려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뿐만 아니라 정형화된 회사 소개가 끝나면요, 경력자분들은 꼭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사 이직을 알아보면서 이렇게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회사에 대해 소개해 준 곳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회사에 대한 이해 없이 입사를 한다는 건 제가 구직자의 입장에서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우리 관리자분들이 회사 소개 없이 리크루팅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예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회사만 어필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회사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입사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는요, 입사의 첫 문이지 입사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소개가 끝났다라고 하면요, 두 번째는 바로 후보자의 니즈를 파악하셔야 돼요. 니즈. 이 니즈 파악이 우리가 영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보자의 니즈 파악을 위한 경청 단계가 없이 내가 그냥 준비한 방대한 자료와 또 내 자랑을 풀어놓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영업도 똑같다고 했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단계가 바로 내가 고수냐 하수냐를 구분짓는 단계예요. 자, 분명한 것은 이직을 알아보러 오신 경력자들이요, 사실 여러분들보다 더 고수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말 많이 돌아다녀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르치려 한다거나 자랑하려 하거나 감언이설로 설득해 보려고 한다든지 리크루팅을 하려는 냄새를 풍기면서 덤벼들기 시작하면요, 이직자에게는 굉장히 강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끝까지 들어주는 척 예의는 갖춰야 하지만 돌아서서 욕을 하실 수도 있어요. 회사 소개까지는요, 이직자가 들어주셨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경청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청을 잘하려면요,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질문을 잘 유도하셔야 이 사람이 말을 하겠고 그 말을 여러분들이 잘 경청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리크루팅을 할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파워 질문 3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홍길동님, 이직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홍길동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직접적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직자는 다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 썰을 풀어놓으려고 하는데 이 질문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구직자들이 뭔가 돌아가실 때 찝찝할 거예요. 그러니 이 질문은 빨리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좋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홍길동님이 이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사실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마지막 이 질문이 사실 이 사람의 입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예요. 키. 이 키를 가지고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면요, 이 후보자의 모든 니즈 파악이 끝이 납니다. 자, 빠르게 이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집중하세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했으면 그 다음은요, 고객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빨리 해주세요. 빨리. 이제 여러분이 가진 매력을 고객에게 마음껏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쓸데없는 이야기 떠들지 마시고요. 고객의 니즈에 대한 답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고객의 니즈가 수수료에 있는지, 교육에 있는지, 관리자 성장에 있는지, 문화에 있는지, DB에 있는지, 시스템에 있는지, 함께 어울리는 사람에 있는지 그것을 빨리 파악하고 그에 맞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리크루팅 노하우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제가 6개월 만에 100명의 조직을 세팅한 비법 중에 하나예요. 자, 반드시 여러분이 실천해 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요,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으로 사업가형 대표가 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